네, 이슈를 더하다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그리고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슈를 더하다 첫 번째 바로 내용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네. 또 오늘 드릴 상품도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예. 저희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TV 방송 화면 인증샷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메시지 샵 2034로 저희 TV 방송 화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페이신 분들은 좀 그 걱정 덜 나고 주름 네. 개선 앰플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 다이어트 보조제 받으실 분 저희가 방송 끝날 때 두 분 추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슈를 더하자 첫 번째 바로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자, 앞서 권지현 아나운서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총괄 책임자가 만나는데 지금 이달 30일로 네.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PM을 맡을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시간외 거래에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네옴시티 자체가 뭐 상당히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큰 그런 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30년도까지 뭐 총 공사비 5천억 달러,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 뭐 1조 달러 이상 지금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국내 건설사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빈살만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인데요. 뭐 이 방한하면서 이 네오시티에 관련된 부분도 뭐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였다가 지금 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 이제 프로젝트 CIO가 이제 방한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시 뭐 지금 시간 외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아마 한미 글로벌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 지난 이제 7월 달에 사우디 주택 프로젝트 PM에 이제 PM을 이제 440억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 PM을 이제 주관한 회사가 DGDA, 뭐 디리아 게이트 개발청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주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사장이 빈살만 그 왕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DGDA가 한번 이제 PM으로 이제 수주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뭐 전체 프로젝트를 다 수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몇몇 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주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수주 가능성 있다라고 좀 말씀해 네. 주셨고요. 지금 다음 주 30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목요일장, 금요일장, 다음 주 월요일 또 해당 뭐 날짜는 화요일까지도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뭔가 관심을 볼 듯 하거든요. 네. 당일 이후 전후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살짝 가늠이 되실까요? 일단 뭐 예. 대부분의 이제 뉴스가 나오면 네. 또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일단 그 전까지 아마 이번 주에는 그거 관련된 이슈로 해서 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접어들면 관련돼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뭐 또 만약 방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뉴스에 노출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다시 이제 방한을 하는 시점에서 또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정말 대규모 수주를 좀 많이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보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방산입니다. 이 매서운 K방산주 매수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까입니다. 사실 오늘 방산업체들이 특히 현대로템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예. 정말 다 올랐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기회가 남아있을지 황대현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좀 시원했습니다. KT 흑표전차가 포문을 열었다라고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현대로템이 한 16%대 급등을 하면서, 그런 그 관련 업종들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 K2 방산 부분이 그 일시적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환경을 갖다가 조성했느냐 볼 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 주변적인 환경 부분들이 그 방산 산업에 대한 굉장히, 현재 그 요구 부분들이 많아지면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K2 방산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봅니다. 즉 뭐냐면, 성장성을 좀 확보했다는 부분인데 그 이제 그 수치를 좀 본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16년도까지는 별로 이렇게 그 수출 부분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제 갑자기 확 변하면서 그 매출분이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율이 뭐 이제 170%나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좀 보신다. 10대 무기 수출국에서 우리가 8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중국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미국하고. 근데 유럽 쪽이 다 득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권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런 그 환경이 그 현재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글로벌 쪽에서 요새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첫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성비 하잖아요. 네. 싸고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제 활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는 그 전쟁 안 하고 만들잖아요. 우리는 바로 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실용적인 이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는 그 주문해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대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글로벌 국가에서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보니까 현대로템이 현재 이런 흑표전차 부분에서 어떤 그 매출의 그 기대감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그 결국 해에서 좀 기웃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국보호주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뭐 이제 짧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그 현대로템을 좀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길게 봤을 때는 한국 항공우주는 여기저기 다 들어갑니다. 네. 감초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업체. 예. 뭐 네. 우주도 들어가죠, 방산도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요새 그 상당히 그 민간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네코도 이제 좀 약간 그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IG 넥슨이라든가 그 이런 유도무기 천궁, 해궁 아시잖아요. 이쪽에 그 장점이 있고요. 퍼스텍이 오늘 그 상당히 유도무기 부분 구동 장치 때문에 급등을 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도 급등했고 우리 기술도 급등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이 K2 방산이 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정말로 매출이 일어나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은 그 매출이라고 봅니다. 수주, 매출, 이익이라고 보는데 방산업종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이제 그 종목을 고른다면은 네. 반짝 빨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그 말씀드린 한국 항공 우주 우주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장 크게 보고 또 이제 그런 거 종목군에서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그 꾸준하게 시장의 경쟁력과 또는 그 수익성 부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잭팟 네. 포를 쌓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우리도 K 그 방산이라는 부분이 서서히 재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좀 점수 높게 주겠다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수많은 방산주들 중에서 네. 어떤 좀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좀 비슷합니다. 뭐 지금 네. 방산주의 대표주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기존에 이제 폴란드 건에 대한 뿐만 아니라 지금 모로코에서도 K2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급등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그룹이 방산 부분을 하나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의 항공, 그다음에 육상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대우조선 해양 부분에 뭐 특수선을 만약 분리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제일 우선적인 이제 인수 후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호주의 레드백 사업이 지금 아마 5월에 내에 아마 사업자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선 뭐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자회사인 그 하나 디펜스가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같이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뭐 오늘 신고가를 넘어섰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나 이제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것이 폴란드에서 7월 말에 아주 통 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폴란드 군 장성이 K9 자주포 도입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네. 문제 제기를 했다는 네.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이런 부분이 노이즈가 되지는 않을지 네. 짧게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예. 뭐 지금 얘기한 게 뭐 준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폴란드의 지금 K9 자주포에 대해서 일정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왜 추가적으로 뭐 수입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 어떤 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번에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몇 때는 이제 수출을 하지만 대부분을 뭐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현지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된 뭐 폴란드 장성의 얘기는 그렇게 큰 시장에서 네.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또 체결될 예정이니까요. 26일이잖아요. 그때와 그 다음에 주가 현황 어떻게 바라보고 바로 계신가요? 접근해도 될지 뭐 이런 네. 건 궁금한데요. 네. 일단 롯텐 같은 경우 물론 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디펜스 관련돼서 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있긴 하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지금 1차분에 대한 수출 규모는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서둘러서 이슈를 닫아 마지막 이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전기차 섹터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이 황대현 매니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의 생산 거점이 구축이 됐기 네. 때문에 네. 지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전기차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전기차 섹터를 갖다 점검하기 전에 이러한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마 다들 이거 불평등하다. 예. 이거 너무 코골이 아니냐 뭐 이런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하게 붙인 거 예,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그랬던 네. 부분인데 뜯어보니까 중국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치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 쓰지 마라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때 그 원료를 볼 때 연료전지가 다 중국에서 한 80% 이상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해법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가가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법안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이런 법안들을 갖다가 지행할 때 아마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을 거다 보여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WTO에 질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했다면 약간 이것도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렸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이제 소비세 감면받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거기다 딱 이제 걸어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이오닉 5라는 거 6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수출하면 이거 돈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빨리 가서 우리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출국길에 그렇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네. 그 세제 혜택을 받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뒷 배경에는 바로 금융 경제가 커질 수 있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작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침투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근데 지난해 테슬라가 파는 게 100만 대 약간 넘습니다. 그럼 아직도 전기차 시장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옴니를 좀 부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거를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기 이런 어떤 부담감 부분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주춤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신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아이오닉 5, 6 이 부분이 미국의 테슬라 이후의 2위입니다. 잘 만들었으니까요. 네, 잘 만들어 좀 일론 머스크도 좋더라고요. 인정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현대차 그룹이 과거와는 다르게 전기차에서 EGMP를 해가지고 상당한 변화를 줬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무기도 얘기했지만 가성비입니다. 네. 굉장히 싼데 물론 이제 할인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할인 쳐가지고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 부분이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완성차는 뭐냐면 아까 설비 투자했잖아요. 돈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 들어가는 동안은 어느 쪽에서 이제 돈을 들어가지만 부품 업종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실적을 다 받아내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차라는 게 생각보다 배터리 부분에서 에이다스, 카메라, 모듈 센서 이런 파워도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최근 이제 보면은 그리고 부품 업종들은 현대차만 기대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 테슬라
어저께 보니까 뭐 명신산업급도 굉장히 주가가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GM이나 뭐 포드에 그렇죠.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은 또 호재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네. 미국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제품종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 업종들은 다변화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을 봐야 되고 예를 든다면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나아가서는 에이다스 뭐 이런 쪽에 네. 보면서 부품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뭐 부품주에서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호재성 기사가 나온 게 LG 네. 이노텍에서 네. 테슬라 카메라 모듈 1조 원을 따냈다 이런 소식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네, 전해졌어요. 1조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은데 네. 임순재 대표님 저희 네. 앞서서 황대현 매니저님께서 부품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2030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체 1년에 이제 자동차가 전 세계 한 1억 대 정도 팔리는데요. 네. 그중 한 절반 정도가 아마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그 소재들이 그 단가들이 올라가면서 과연 이제 이렇게 이제 2차 전지가 비싸지면 과연 빠르게 침투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퀘스천은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IRA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2차 전지 소재에 관련 리사이클링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슈를 더하다 세 가지 내용 다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종목별 5종목 저희가 앞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는지 권재현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